자, 요 문제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분자 XY 요렇게 나오지만 어디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노? 2, 3주기 원자에서 나온다라고 봤을 때 분자 XY로 되면서 요 밑에 보니까 양성자 차이가 2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분자가 XY로 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CO, 그 다음에 CO도 있고 NO도 있고 굳이 또 나오라고 하면 HF나 뭐 HCl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자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로 인해서 이제 2, 3주기에 해당되는 것들로 해서 요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좀 센스가 있는 학생들 같으면은 여기서 원자량 차이가 양성자수 차이가 2가 되면 원자 번호 차이가 2 되는 것으로부터 바로 여기서 이제 이 분자는 CO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양성자수 X의 양성자수는 얼마야? 탄소니까 6개잖아, 맞지?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8번이고 그리고 여기 B 플러스 2니까 원래 16이거든. 원래 8, 16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뭘 더해놨어? 2를 더해놨기 때문에 뭐라고 보고 18이라고 보면 중성자수는 얼마야? 10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중성자수가 10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3은 6, 2, 5, 10 해서 3분의 5 이렇게 금방 답이 나올 수 있겠지. 물론 다르게 해봐도 역시나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모른다 아이가 맞잖아. 모르면은 여기서 일단은 항상 뭐 수가 뭐 수보다 많다. 중성자 수가 전자수보다도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 정도 많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뭐야? 얘를 1로 보면 전부 다 뭐로 나눠준다? 5로 나눠주잖아. 5로 나눠주면 결국 5분의 4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결국 10분의 8 이래 되고 여기서 원자 번호가 어떤 8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결국은 뭐가 된다? 산소가 원자 번호 8번이 되고 중성자수가 10개니까 18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렇게 되면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양성자 수가 두 개가 작으니까 6, 12 이렇게 해서 탄소고 얘는 산소 8번, 16번인 탄소 이렇게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분자 XY라고 하면 두 개의 원자로 분자로 만들어지는 게 별거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 이제 CO 나왔으니까 요거 NO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죠. 그래서 HF, HCl 저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얘가 얼마야? 분자량이 얼마고 얘가 여기서 자주 나오는데 HF 분자량이 얼마지? 1 플러스 어느 9, 2, 18, 19에서 얼마다? 20. 분자량이 20이 된다. HF. 자, 분자량이 20이 되는 HF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요런 형태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6월 모평 18번 문제입니다.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7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 그리고 분자량 구성 원소의 질량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 하나 있지? 어떤 식이 있어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노? 분자량에다가 분자량을 1g이니까 1g을 분자량으로 나누면은 분자의 몰수가 나오겠지. 저기다가 뭘 곱하는 거야? 구성 원자 수를 곱하지. 구성 원자 수를 곱하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야?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 이렇게 나올 거잖아. 맞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 그대로 넣어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가의 분자량이 어떤 4분의 1이제. 분자량이 4니까 여기다가 뭘 넣고 4를 넣고 1 넣고 구성 원자 수가 여기 몇 개인지 해놨어요. 가의 구성 원자 수는 7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는 대 4분의 1 곱하기 7 대 요건 얼마야? 분자량이 3분의 1이제. 3분의 1이고 3분의 1 곱하기 얼마야? 여기 NN이니까 얼마가 되겠노? 2N이 되겠지. 2N 한 개 몇 대 몇이다 하는 말이야? 21대 16이다 라는 거지. 예? 저거로부터 어떻게 풀 수 있겠어? 비례식을 풀면 우리가 무슨 값을 구할 수 있겠어? N 값을 구할 수 있겠나? 요 2N이제.
그래서 비례식을 풀게 되면 n은 어떻게 나온다? 14에는 어떤 4, 7, 28 이렇게 나오지. 그러므로 n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식에 그대로 넣어서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럼 n 값이 2가 되면 얘가 2가 되고 2가 되고 근데 n 값이 2니까 얘가 어떻게 되고 4가 되고 전체가 어떻게 되노? 가의 전체 원자수가 7개라고 했기 때문에 n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노? 구성원소의 질량비가 이렇게 나와 있지. 질량을 뭘로 나누면 각각 구성원자의 몰수인 3몰하고 4로 나누면 뭐가 얻어지는 거야? 9를 3으로 나누고 또는 뭐 1을 뭐로 나눴을 때 4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3, 3, 9에서 몇 대 몇이야? 12대 1이 무슨 비입니까? x하고 y의 무슨 비다? 원자량 비가 되겠지. 원자량의 b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러면 x가 10이고 y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 어떤 원소하고 어떤 원소야? 탄소하고 뭐라고 볼 수 있노? 수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하면 뭐도 얻어질 수 있다. Z의 원자량도 얻을 수 있겠지. Z의 원자량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Z의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Z의 원자량 이렇게 얻으면 Z 얼마? 7 나오지. 7 아니 14가 얻어져요. 14 Z는 14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분자량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이거 X3 Y4 이렇게 된 거 뭘 쓸 수밖에 없다. C3H4 아니야? 라고 해서 분자량이 40이면 얘가 분자량이 30이다. 요렇게 해서 뭘 구할 수도 있다. 요게 H가 2니까 요게 28이 될 수 있는 Z가 뭐야? 14인 질소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럼 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는 C3H4제. 분자량이 얼마? 40짜리고 두 번째 나오는 나는 뭐야? 나는 N2H2라고 합니다. N2H2라고 하는 것으로 30, 분자량이 30인 물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N분의 M은 얼마입니까? N이 2, M이 3. X의 원자량 아까 얼마였어요? X의 원자량은 12제. 12분의 Z의 원자량 얼마? 1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7. 이렇게 해서 1, 4분의 7.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제.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만은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게 뭐 나와 있는가 그러면 모든 음이온의 몰 농도의 합입니다. 이렇게 몰 농도의 합이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혼합 용액의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은 음이온의 뭐가 나오겠노? 음이온이 몇 개 있는지가 나오잖아. 섞었을 때. 그 다음 음이온의 양이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하노? 40에다가 3 곱하면 얼마야? 120개제. 근데 120개를 써주니까 좀 양이 크다. 숫자가 맞지? 숫자가 크니까 우리 그냥 뭘 써준다? 00 떼삐고 어떤 부피를 떼삐고 뭘 써준다? 12를 써주고 맞지? 12, 40 곱하기 3인데 그냥 120인데 12를 써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음이온의 수가 얘가 음이온 수제, 음이온 수가 1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얼마야? 5, 4, 20이니까 20개. 세 번째 거는 모르지만 20 플러스 V에다가 8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세 번째 음이온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음이온의 수가 어떻게 했다라고 볼 수 있노?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지. 음이온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뭘 뜻하노? NaOH를 넣어주었을 때 더 이상 반응을 안 한다 하는 말이지. OH-가 원래 H+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OH-가 반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가에서 나로 갈 때 어떻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노?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OH-가 얼마 증가했노? NaOH 부피가 10 증가했는데 OH-가 얼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노? 8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10ml당 OH-가 몇 개 있는 꼬라지야?
8개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1당 부피당 OH-가 8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얘를 뭘 쓸 수 있다? 얘가 24, 30이니까 OH- 그 다음에 24 Na 플러스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때는 지금 음연수가 12개가 나오지. 음연수가 12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 요때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럼 요때는 음연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게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중화가 끝나고 여기에서 뭐가 되었다? OH-가 중화되지 않고 들어간 거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뭐라고 볼 수 있노? 중성이나 또는 산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은 음이온의 농도는 음이온의 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H2A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 A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12개가 나와야 되는 거라 A2-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24H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24H 플러스하고 24OH- 없어지고 그 다음에 12개의 음이온이 남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화되고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노? 가는 중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중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나는 뭐가 되겠어요? 염기성 이렇게 되겠지. 염기성이면 요 몰 농도의 합이 4가 되는가 4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24H 플러스 요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 12A2- 하고 40은 얼마야? 리터당 10ml당 8이라고 했으니까 48, 32제 32 OH- 하고 32 Na 플러스가 되니까 4가 나오나? 어떻게 돼요? 음이온의 수가 20이죠. 음이온의 수가 20이 나와야 되죠. 음이온의 수가 20이 나오죠. 여기 있는 12개하고 OH-하고 24H 플러스에서 OH- 없어진 8개가 남으니까 12개하고 8개하고 해서 20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에다가 V를 섞었을 때 뭔지 모르는가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만약에 염기성이라고 해봅시다. 원래 답은 산성인데요. 염기성이라고 해보면 염기성이라고 했을 때 음이온의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음이온의 몰 농도가 어떻게 되노? 8에다가 얼마? 20 플러스 V 한 개 전체 음이온의 수가 나오지. 어디서 음이온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20일 때는 그러면 음이온의 수가 얼마가 나올 수 있나? 20일 때는 여기 얼마야? 48 20이니까 24A2- 하고 48H 플러스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V일 때는 얼마고? V일 때는 8V OH- 하고 8V Na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음이온의 총수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노? 염기성일 때는 요게 24가 그대로 있겠지. 그런데 원래 8V가 있어야 되는데 8V에서 뭘 빼야 되겠노? H 플러스 48을 빼야 되겠지. 그래야지 남는 OH-고 여기다가 원래 있는 A2값 플러스는 더해줘야 되겠지. 근데 요렇게 보면 왼쪽에도 8V가 나오고 오른쪽에도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8V가 나와서 이 식은 성립되지 않아요. V가 0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경우 성립 안 하니까 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성일 때 음이온의 수는 누구에 의해서? 산에 있는 음이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24제 그래서 8에다가 음이온의 수 20 플러스 V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냥 24가 나오지. 24가 나왔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0을 없애고 부피 20을 그냥 10으로 봤으니까 0.8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0.8V는 8 이렇게 나오고 V가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V가 10ml가 나오면 라 같은 경우는 몇 ml다? H2A 몇 ml? V가 10이니까 20ml하고 누구하고 섞은 거야? NaOH 얼마? 30ml하고 섞은 거지. 자, 이렇게 섰을 때 우리가 뭘 보면 20ml 속에는 그러면 얼마나 했겠나? 48H 플러스하고 24A2- 가 있게 되는 거고 NaOH 30에는 어느 만큼 있게 되겠노? 30이 어디 있어? 여기지. 여기니까 24 Na 플러스하고 24 OH 마이너스지.
그럼 누구 남습니까? 24, 24, 24가 되지. 여기 있는 24OH하고 48H 플러스하고 중화 반응을 해버리면 누가 남겠노? 24H 플러스가 남겠지. 그러면 24, 24, 24 남으니까 3등분한 거 바로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문제가 이게 조금 까다로운 킬러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안 나오겠지? 나오면 요거도 먹겠지? 이게 이 안에 음악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지? 예, 아니야, 이 녹음하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안 됩니다. 예, 이거 혹시나 잘 모릅니다. 이 킬러 문항 그래도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해놔 놓으면 쉬운 문제는 좀 더 쉽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입니다. 자, 문제에서 일단은 여기 개수를 정하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전체 기체의 밀도가 이렇게 나오고 반응 후에도 전체 기체의 밀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밀도는 알다시피 뭐야? 부피의 역수가 되지. 그러면 얘가 반응 전 몇 리터에서 7리터에서 반응 전 뭐로 바뀌었단 말이고 5로 바뀌었단 말이지. 왜냐하면 반응 전 반응 후 뭐는 보존이 돼요.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질량은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결국은 뭐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야. 부피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밀도가 5D1, 7D1 이렇게 되려고 하면 5D 어디서 5D를 따먹었느냐. 5D 요새 되게 비싸긴 하던데. 가만히 있어봐. 이건 지금 녹화 중이니까 일단 이걸 조금 하고 그럼 여기서 얼마야. 요거 똑같이 하면 11에서 뭐가 된 거야? 9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반응 실험 1번과 2번에서 부피가 각각 얼마가 감소했습니까? 2가 감소했지. 부피가 2가 감소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수가 2 아닐까? 이게 3개에서 2개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뭐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실험 1번과 2번에서 뭐가 똑같단 말이야. 반응한 것하고 생성물질이 어떻나? 생성물의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이 반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 그래서 같은 양이 반응을 했다는 것으로부터 3W에서 3W하고 5W 이렇게 전체 이만큼 있었는데 A가 남아있네, 맞죠? A가 1 남아있고 5 남아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얼마나 증가했는 거야? 2W 넣어준 것은 지금 남아있는 게 A니까 2W 증가했다 하는 건 순수한 누구에 의해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노? A에 의해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지. 만약에 B도 같이 증가했으면은 생성된 물질 반응한 양이 달라져서 생성된 양도 같이 달라졌을 거니까 여기서 증가한 것은 A에 의해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W가 A니까 A에 의해서 증가된 게 얼마나 증가했단 말이고 부피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9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저기 7에서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 7에서 11 됐으니까 4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AEW에 해당되는 거를 부피라면 뭘로 하면은 뭐로 쓸 수 있다 우리가 4라는 값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상대값으로 4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반응 후에 A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상대값이죠. 1에서 5가 되었다는 것은 질량이 몇 배가 되노? 5배가 되지. 질량이 5배가 되면서 질량이 반응 후에 질량이 5배가 되면서 부피도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부피도 전체 기체의 부피도 얼마 차이가 나노? 5에서 얼마 차이 나요? 9 차이 나죠, 맞죠? 이렇게 된 거. 자, A의 질량이 5배가 되면서 부피가 4 차이 난다 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뭐로 두면 되는가 그러면 얘를 2W가 4고 이렇게 되면은 부피를 그냥 얘를 얼마로 얘를 1로 두고 얘로 만약에 뭐 뒀다 5로 두었을 때는 1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은 0.5W가 되겠고 5에 해당되는 게 얼마가 된다? 2.5W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질량이 5배가 차이 나고 부피가 어떻게 된다? 4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뭘 그려보는 거야? 테이블을 한번 그려보는 거지. 어떤 테이블을 그려본다? 여기 AA 플러스 어떻게 된다? B 그리고 EC 이런 테이블을 그려보면 이미 여기서 뭐는 알려져 있어. A만 구하라는 거지. 나머지는 저렇게 있잖아.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자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남는 게 얼마가 남는단 말이야. A가 얼마 남는다. A가 1이 남는다는 사실이지. A가 남는 게 1이 남는다. 이제 부피를 그냥 몰수를 1이라고 두었으니까 1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 반응 후에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5가 되니까 당연히 B는 다 반응하고 C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C 값이 4가 되지. 그럼 C가 얼마가 생겼다? 4가 생겼다는 거지. C가 4가 생겼다는 건데 여기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 B가 1이고 이게 1대2로 반응하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가 없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있던 2가 다 없어지고 그럼 처음에 실험 1번에서 처음에 있는 게 몇 리터가 있단 말이야? 7이 있으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처음에 양 여기 5가 되고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된다 값이 5가 되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2대 1대 2로 반응하니까 A 값은 뭐가 된다? A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4에 해당되는 게 뭐야? A 부피 4에 해당되는 요게 EW가 되겠지. 요게 EW가 되고 요게 EW 되면 야는 몇 W겠노? 2.5W가 되겠지. 2.5W 되고 처음에 3W가 있었으니까 B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5W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거는 0.5W. 그럼 합쳐서 생성된 양이 얼마야? 2.5W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분자량의 B가 어떻게 되노? A가 얼마야 여기서? A 값은 아까 2라고 했지. C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C의 분자량은 얼마야? C가 지금 얼마고?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되지. 2.5를 뭐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 B는 얼마? 0.5를 뭐로 나누면 돼? 0.5를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얼마다? 5분의 2에다가 곱하기 여기 있는 2를 하게 되니까 2 이렇게 되면은 5분의 4 해서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17, 18, 19, 20번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